여러분이 만약 보수 성향이라면 만약 좌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과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70대 이상은 북한을 찬양하는 빨갱이 집단 혹은 나라를 팔아먹을지도 모르는 간첩 집단, 만약 5, 60대라면 항상 정권에 대해 불평, 불만이 많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추악한 혁명 세력 혹은 운동권 세대, 그리고 만약 3, 40대라면 항상 반대를 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뭐 각종 언론 조작, 선동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만약 1, 20대라면 좌파가 나라를 그리고 경제를 망쳤다는, 그래서 내 인생도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다는 그 혐오와 불만의 표출, 그리고 책임 전가의 대상.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이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과연 코끼리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반대로 코끼리가 생각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매우 쉬운 간단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생각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자이기도 한 레이코프가 주장했던 이 프레임 전쟁에서 우파들은 항상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장기 집권에 의한 힘의 차이를 기반으로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좌파라는 단어만 들려도 빨간색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많은 수의 국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좌파라는 단어만 들려도 뒤에 단어로 빨갱이가 나오지 않을까?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파는 빨갱이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거 아니냐. 저는 좌파지만 사회주의도 빨간색도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에 매우 익숙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뭐 레닌주의, 노동자, 계급투쟁, 뭐 혁명 이런 거 다 냉전 시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개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낡은 개념이니까요. 실패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고 저는 그 땅에서 우리나라가 최대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삼성의 스마트폰이 북한 인민들 전체에 지어져 있었으면 좋겠고 뭐 두산이나 현대중공업의 기계가 그 땅에서 아파트를 수없이 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KT의 통신망으로 인프라를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사회주의식 논리보다는 자본주의식 논리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사회주의식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 납득하지 못할 것이 많이 생기지만, 그래서 불만도 같이 생기는 거지만 자본주의식 논리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회주의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저는 좌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빨갱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다, 종북주의자다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수가 만들어낸 좌파 프레임인 거죠. 여태까지 보수와 궤를 달리하는, 입장을 달리하는 많은 진보 세력들이 이 프레임 때문에 정치 속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보수의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진보들도 진보 나름의 보수에 대항할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좌파가 종북 빨갱이라면 우파는 기득권, 틀딱충, 유전무죄, 비리, 그리고 이 진보들의 프레임 반격은 꾸준히 진행돼서 결국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뭐 국가 반란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겨우 저런 걸로 탄핵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다면 이 정도의 비리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해서 탄핵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뭐 최순실 같은 그런 행위 자체가 탄핵할 사유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그것을 규정 짓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상황에 따라 박정희 정권 때 보수 세력에 대항할 진보 세력의 프레임이, 그런 무기가 없었던 그 시대와는 달리 몇십 년 뒤 따님의 시대에서는 진보 세력이 공들여 만든 그 프레임, 국민들에게 우파들은 뭐 비리를 저지르고 탐욕스러우며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프레임 주입과 그런 빌드업이 가능했던 2016년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난 거죠. 게다가 여태껏 보수들이 애용했던 그 좌파 빨갱이 프레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니까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설득당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뭐 헛소리야, 무슨 수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냐, 뭐 이런 과정 속에서는
진보 세력들의 엄청난 노력도 함께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보수와 한 목소리로 함께 비난을 하기도 했고, 국민들에게 이것들 북한이라면 무조건 두둔할 줄만 아는 줄 알았더니 이제 비난할 줄도 안 해? 이렇게 보수가 만들어서 강요한 프레임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좌파라는 단어가 운동권, 혁명, 공산주의 이런 걸 연상시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정권 교체의 꿈을 이뤄내게 됐는데요. 사람이 힘이 약해지면 작은 상처가 나도 그 속으로 바이러스가 진입해서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힘이 강하면 큰 상처에 감염이 돼도 꿋꿋이 이겨냅니다. 보수는 힘이 다했고 현 시점 기준 프레임 전쟁도 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빨갱이라는 단어에서 좌파를 떠올리기보다는 이유를 만들어 탄압하고 빨갱이라고 규정짓는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보수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단순히 탄핵 때문에 그리고 보수에게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패배한 게 절대 아닙니다. 보수의 시대가 끝나고 진보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 반환점에 의미를 두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진보 세력들은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프레임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갑의 입장이 되면 의린 상대방에게 더 이상 기어오르지 못하게 철저하게 질밟는 그런 정치입니다. 보수 세력이 퇴임한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현재 진보 세력들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적 수사로 볼 여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찾아낸다는 정의 구현을 한다는 명분 아래 있어서요. 실제로 범죄가 있다면 같은 민주당 측 인사라도 가차없이 집어넣는 게 현 정권입니다. 현재 공정한 적폐청산이라고 그런 명분으로 했던 수사들이 마약이라든지 성적대 이거는 사무실 임대료도 밀려가면서 5천 원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후원을 해달라고 비는 가난한 진보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여유도 있어서 유흥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기득권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우파를 겨냥한 정치인 거죠. 현재 우파가 가장 걱정해야 될 거는 마약 범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집행유예가 뜨든 징역 1년이 뜨든 그거는 앞으로 있을 거대한 결말에 의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수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이요? 그게 막말이 진짜로 피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문제를 삼겠습니까? 문제는 그 진보의 프레임 전쟁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진보는 현재 보수들의 주된 논란거리,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성범죄, 그리고 막말 이런 것을 보수의 아이콘으로 더 씌우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진보가 씌우고 있는 이 보수 프레임, 보수는 막말을 좋아한다. 이런 프레임이 과연 언제 벗겨질 수 있을지, 몇 년이 걸릴지 바로 그걸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좌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빨갱이라는 말이 불현듯 떠올랐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우파라는 말을 떠올랐을 때 성범죄, 막말, 비리 이런 걸 떠올리게 될 겁니다. 보수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충 그냥 논란거리로 지지율 조금 오르면 그걸로 위안 삼고 대충 묻어가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수들이 만들었던 그 20년 좌파 프레임, 전라도 프레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해낸 게 현재의 진보 세력입니다. 단순히 탄핵으로 운 좋게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 보상이 바로 이 정권 탈환인 겁니다. 만약 이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다면 최순실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도 정권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의 차례죠. 과거 보수가 진보들에게 씌워놨던 20년 프레임을 이제 역으로 진보가 보수들에게 씌워버렸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될 기득권, 꼰대, 정치 노답 이런 정치적으로 이미지에 타격하는 최악의 프레임들 말이죠. 이 프레임을 먼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거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절대 안 없어집니다. 마치 전과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전과자라는 프레임 자체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말이에요. 일반 사람과 똑같은 노력을 하고 징징대면 안 되죠. 그거에 곱절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과자 그 시선을 벗고 정말 성직자가 된다든지 해서 그렇게 극복해내는 사람 정말 전과자가 90명 있으면 한 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정말 극소수고 나머지는 그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을 해도 보수들 이마에 찍힌 그 프레임을 먼저 지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과거 좌파들이 했던 것처럼 유튜브를 장악을 하고 언론을 장악을 해도 국민 여론이 아직도 보수들에게 차가운 이유이기도 합니다.